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통계 과목에서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입니다. 통계는 데이터 분석에서 하드 스킬 영역입니다. 통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 공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수학적 처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개념과 수학적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수학 포기자를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용어와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술 통계 입문 영상을 먼저 듣고 이번 추론 통계 강의를 듣는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통계와 추론 통계의 정의를 알아보고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 확률과 확률 분포,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가설 검증의 기초, 카이 제곱 검증, T 검증, 분산 분석, 상관 분석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점 추정과 구간 추정입니다. 개요입니다. 점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단일값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점은 포인트입니다. 즉, 단일값이라는 말이죠. 구간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가 특정 범위 내에 존재할 확률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즉, 구간 추정은 신뢰도를 제시하면서 특정 범위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점 추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은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 추정의 종류는 모 평균의 점 추정, 모 분산의 점 추정, 모 비율의 점 추정, 회귀 개수의 점 추정이 있습니다. 모 평균의 점 추정은 샘플이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는 경우 샘플이 충분히 크다면 그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모 평균을 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점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단일값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 분산의 점 추정. 샘플이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표본의 분산으로 모분산을 점 추정합니다. 모비율의 점 추정. 샘플이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샘플이 충분히 클 때 표본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비율로 모비율을 점 추정합니다. 회귀 개수의 점 추정. 독립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선형적인 관계이며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본의 회귀 모델 개수들이 바로 점 추정 값입니다. 구간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 신뢰 수준, confidential level,
신뢰 수준은 추정된 구간에서 모집단의 모수, 평균, 분산, 비율 등 모집단의 모수가 포함될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뢰 수준 95%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신뢰 수준 95%라는 말은 100번 중에 99번은 어떤 추정된 구간에서 모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 구간, confidential interval. 신뢰 구간은 신뢰 수준에서 추정된 구간이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신뢰 수준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유의 수준, significance level. 신뢰 구간 내 모집단 평균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종 오류라고 하는데요. 일종 오류라는 말은 사실인데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바로 일종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 신뢰 구간을 파악하는 분포가 바로 기무가설이 참일 때의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 즉 참일 때의 분포인데 참이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유의 수준. 방금 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분포가 있습니다. 이 표본의 평균이 X바이고요. 이 표본은 좌우 대칭 표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뢰 수준 95%라는 말은 1-알파가 됩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1-알파가 95가 되려면 이 알파, 즉 유의 수준은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유의 수준 5%는 이게 양쪽일 수도 있고 한쪽일 수도 있지만 양쪽이라고 했을 때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양측 검증입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양 끝단의 빨간색 면적의 합이 5%라는 말입니다. 그 5%가 바로 기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즉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유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A 정당 지지가 52%, B 정당 지지가 48%라고 하고 신뢰 수준 95%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만약에 A 정당 오차 범위가 3이라고 하면 A 정당의 신뢰 구간은 49에서 55%가 되겠죠. 신뢰 수준은 우리가 9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뢰 수준은 1-유의 수준이거든요. 1-유의 수준.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0.05, 즉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정당의 실제 지지율이 신뢰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말입니다. 유의 수준 5%라는 말은 A 정당의 실제 지지율이 신뢰 구간 외에 있을 확률이 5%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5%란 말이죠. 이 알파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 이 유의 수준을 우리는 오차율이라고 하고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은 모두 확률입니다. 구간 추정의 종류입니다. 구간 추정은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모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예를 들어서 학생들 시험 점수의 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의 평균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평균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Z분포를 사용합니다. 만약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T분포를 사용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 집단의 모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 이런 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 하더라도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모집단의 평균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오른쪽의 첫 번째 수식을 보면 표본의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Z 스코어 곱하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의 개수 루트로 나누는 공식이 있고,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Z스코어 대신 T분포를 사용해 주면 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닌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모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분산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분산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공식과 같이 계산을 하면 모집단의 분산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에서 네라고 응답한 비율을 추정을 할 때 전체에서 네가 있고 아니요가 있겠죠. 거기서 네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을 추정을 할 때 표본의 비율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모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오른쪽에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보니까 어렵죠?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식들은 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사실 저 역시 이런 공식들을 다 외우질 못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점 추정이 특정 값을 추정하는 것이고 구간 추정이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요.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중심 극한 정리로 표본을 통해 각 모집단의 모수를 점 추정도 할 수 있고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공식들은 이후 각 분포에 대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 검증의 기초입니다. 개요입니다. 가설 검증.
하이파스시스 테스팅. 가설 검증은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표본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의 특성을 추정한 가설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가설의 종류.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가설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널 하이파스시스 H0라고 하고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기무가설은 차이 또는 효과가 없다 혹은 기존과 같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 H1이라고 하고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차이 또는 효과가 있다, 기존과 다르다 라는 가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가설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무가설을 항상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분포를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기각, 즉 거절이 된다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것이고 기무가설이 채택이 된다면 우리는 대립가설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립가설이지만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항상 기무가설을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가설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은 기존과 같다, 같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설을 수립을 하고 대립가설은 아니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라고 가설 수립을 합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대립가설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양측 검증이 되고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면 단측 검증이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가설 검증에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에서도 용어를 정의를 했었죠.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분포 함수 이와 같은 용어처럼 가설도 4가지의 용어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틱스틱이라고 하고 검정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참이다 라는 가정하에 기대되는 분포를 계산한 값입니다. P값, 우리가 P밸류라고 하죠. 이 P밸류는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말합니다.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 기무가설이 거짓일 확률은 유의수준이라고 하고 오차율이라고도 합니다. 기각력, 리젝션, 리즌. 이 기각력은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범위입니다. 즉 유의수준에 의해서 기각력의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 기각력의 면적이 유의수준의 면적, 즉 유의수준이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의 면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밸류가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유의수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5%라고 하면 5%보다 크다라고 하면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고
5%보다 작다라고 하면 기무가설이 거짓일 확률입니다. 1종 오류, 2종 오류라는 말이 있는데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이라고 할 오류, 즉 기각할 오류고 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아니야, 맞아 라고 채택할 오류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1종 오류, 2종 오류가 많죠. 뭐가 더 위험한 오류일까요? 제 생각은 1종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의 효과가 없다. 실은 기무가설이 참인데 우리가 오류를 해가지고 아니야,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이 1종 오류가 되고 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즉 약의 효과가 없다가 거짓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약의 효과가 있다. 약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라고 채택하는 오류인 거죠. 이렇게 되면 약이 사회적으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신약 개발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가설 검증의 절차는 유의 수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가설 검증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각력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이 검증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참이다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계산값이고 이때 p-밸류를 통해서 통계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기각력을 설정을 할 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양측 검증이 있고 단측 검증이 있습니다. 양측 검증을 우리는 two-tailed test라고 하고 단측 검증은 one-tailed test라고 합니다. 양측 검증은 대립 가설이 차이가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무가설이 신약의 평균 효과는 기존 약물의 평균 효과와 같다. 기무가설은 항상 어떤 기존과 같다,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기무가설이죠. 그래서 영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아니야, 신약의 평균 효과는 기존 약물의 평균 효과와 다르다라고 했죠. 다르기 때문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 검증이 되는 거죠. 단측 검증은 대립 가설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겁니다. 즉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작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양측 검증은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이 기각력이 빨간색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양측 검증은 양쪽에 있는 거고요. 단측 검증은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 영역에 있고 작다라고 하면 왼쪽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검증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참이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검증 통계량 값인데 이 검증 통계량 값이 예를 들어서 기각력의 안에 빨간색 면적 안에 이 검증 통계량 값이 거기에 위치가 된다고 하면 기각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기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약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 수준은 5%입니다. 즉 유의 수준이 5%라는 말은 알파,
알파가 5%고 그러면 신뢰 구간은 1-알파이기 때문에 95%가 됩니다. 이때 가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귀무가설은 새로운 신약의 약물 효과가 기존 약물의 효과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약물의 효과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존과 같거나 오히려 나쁘다는 거죠. 대립가설은 새로운 약물의 평균 효과가 기존 약물의 효과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약물의 효과와 다르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크다라고 했죠.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측 검증이고 오른쪽 영역에 기각력이 있겠구나라고 가설을 설정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검정 통계량 값의 p-value 0.03이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3%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 p-value는 기무가설이 참일대의 분포에 대한 p-value입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기존 약물의 평균 효과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유의수준 5%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확률인 것입니다. 그게 5%입니다. 유의수준 5%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기각력의 그 면적이 5%라는 말이죠. 채택력이 기각력의 나머지 면적이 되겠죠. 그럼 해당 채택력의 면적이 확률이고 그 확률이 95%가 됩니다. p-value가 0.03, 즉 이 말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3%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을 할 수 있는 기준인 5%보다 작기에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 결과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7번째, 카이 제곱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카이 제곱 검증, 카이 스퀘어 테스트. 카이 제곱 검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 한 개일 때 사용되어집니다. 주로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통해 두 변수 간의 독립성 또는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카이-제곱 검증의 검정 통계량은 카이-제곱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카이-제곱 값이 클수록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 차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두 변수 차이가 크다는 말이죠. 두 변수가 많이 다르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 말은 p-value 값이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p-value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카이-제곱 검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과 적합성 검증이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은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가 아니면 독립적이지가 않는가 라는 의미고 독립적이라는 말은 두 변수가 서로 연관이 없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두 변수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별과 직업 만족도를 검증할 때 우리는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별은 남녀 이와 같은 범주형 변수이고 직업 만족도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와 같이
범주형 변수이고 등간 척도가 됩니다. 자, 독립성 검증에 대한 가설 설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별과 직업 만족도를 검증할 때 독립성 검증의 기무가설은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되고 대립가설은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됩니다. 기무가설인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성별과 직업 만족도 간에는 연관이 없다라는 말이 되고 대립가설인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이 말은 성별과 직업 만족도 간에는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합성 검증입니다. 적합성 검증은 하나의 범주형 변수의 관측 빈도가 특정 이론적 분포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사위가 공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면이 나올 횟수, 즉 6분의 1이 되겠죠. 확률적으로 이 6분의 1이 균등하게 나오는지를 검증을 할 때 우리는 카이-제곱 검증의 적합성 검증을 사용합니다. 이때 기무가설은 관측 빈도는 기대된 이론적 분포와 일치한다. 즉, 주사위는 공정하다. 6분의 1의 확률로 공정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되고 대립가설은 관측된 빈도는 기대된 이론적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주사위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른쪽에는 독립성 검증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의 공식이 있고 아래쪽에는 적합성 검증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절차입니다. 독립성 검증을 한다는 가정하에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 설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카이-제곱 검증에서 독립성 검증을 할 때 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기무가설입니다. 기무가설은 변수들이 독립적이다. 대립가설은 변수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설정을 하고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증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 검증에 사용되는 공식을 계산을 하고 자유도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성 검증을 할 때는 행의 개수 마이너스 1개 곱하기 열의 개수 마이너스 1개가 자유도가 되고 적합성 검증을 할 때는 독립변수 예를 들어서 남녀라고 하면 그룹이 2개죠. 그러면 그룹의 수 2개 빼기 1개이기 때문에 1이 되고 종속변수 그룹의 수 만족도라고 하면 좋다, 보통, 나쁘다. 그러면 3개 마이너스 1개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즉 적합성 검증을 할 때는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2가 됩니다.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을 했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보통 5%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유의 수준과 카이-제곱 분포포를 사용하여 p-밸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밸류를 계산을 하고 이 p-밸류가 0.05 유의 수준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은 기각을 하게 되고 이 말은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p-밸류가 0.05보다 크다면 기무가설은 채택을 하게 되고
대립가설은 기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